사실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신고가 났다는 건 의미가 많은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가 신고가 났다는 건요,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여러분. 네, 역발성 투자.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입에서 오르내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사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모든 종목들을 잘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산 종목이에요. 그런데 큰손의 입장에서 그거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큰손은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나 인터넷에 나는 그런 글들이나 시황이 큰손의 밥입니다. 외려 팔죠. 그래서 눌러가지고 쌀 때 또 사죠. 큰손은 단타 잘 쳐요. 신용 많이 들어오면 원가 밑으로 더 때려 패요. 뒤지라고. 그럼 신용 다 털리잖아요. 그럼 매수하면 쫙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그 투매가 나올 때도 신용이 많이 털렸잖아요. 그래서 역발상 투자에서 책에서 배운 대로 하지 마라. 우리가 책을 열심히 읽는데요. 책 읽은 걸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은 책에 답이 없어요. 다만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새로운 창작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창의력이죠. 앞으로 갈 종목들에 대한 답은 거의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주변에서 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은 글 하나 갖고 왔는데 부자법 페이스북에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 있잖아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참 역발상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압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모두가 삼성전자를 산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힘이 없죠. 삼성전자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큰손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바닥을 잡는다는 것, 가는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그리고 가는 종목은 수익이 나요. 오르는 종목은요, 수익을 줍니다. 근데 수익을 주면 거의 잘라먹죠. 수익을 뺏길까봐. 가는 종목을 자르는 게 정말 큰 문제죠. 그리고 손실난 종목은 안 팔아요. 본전 달라고 어떡하죠? 내 본전도 악 써요, 안 써요? 여러분 계좌에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올라간 건 잘라먹고 뒤로 간 거는 지금 자기 뜻이 아니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본전 주면 팔아야지. 본전하고 나온다고 물도 타고 막 그러죠, 그죠? 그 종목으로 볼게요. 이익이 나는 종목은요, 계속 올라가니까 불안해. 그런데 수익은 나. 이게 역발상이에요. 저번에 그 무료 추천드렸던 카카오 신고가 났네요. 수익 계속 나잖아요. 저번에 유튜브에서 줬던 종목도 오늘 신고가 난 거 있죠? 네이버잖아요. 오늘 신고가 났잖아요. 삼성전자가 이 신고가 못 나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쪽 편에 물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익이 나면 자른다고요. 손실 나면 어떻게 해요? 안 팔아요. 그래서 수익 나는 종목을 잘 키워야 돼요. 수익 나는 종목을 함부로 잘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익은 깔고 가라. 멀리 가려면 깔고 가야 돼요. 그게 계속 들고 가는데 조금 이익을 잘라 먹으면은 조정 들어올 때 다 손절하게 되잖아요. 이익을 깔고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이 엉덩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잦은 조정해도 결국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거는 엉덩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 배운 대로 하지 말고 책은 참고만 하고요. 그 다음에 버핏 책에서 이제 사지 말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선주 수익 많이 났습니다. 우선주. 버핏이 추천했던 게 항공주인데 항공주는 자기도 손절했더만. 버핏이 손절하면 또 갈 수도 있어. 난 버핏이 손절했다고 해서 항공주 못 쓴다고 보지는 않아요. 버핏이 손절하면 오히려 항공이 갈 수도 있겠죠. 영원한 그 전염병이 있겠어요. 우량주가 안전하다고 다 인정되면 의심해야 돼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친구들이 말리는 곳은 꼭 연구해야 돼요. 연구. 이게 오늘 과제 이거죠. 가는 종목은 개인들의 계좌에 없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아직 인정이 되지 않아요. 인정되면 이미 주가는 실적이 좋아졌고 펀드에 많이 들어져 있고 개인 투자가도 많이 분양을 받아서 그게 위험한 거지. 이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 회사는 멀쩡해. 돈도 잘 벌어. 세계 1등이야.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세계 1등. 포스코였잖아요. 세계 1등의 철강으로. 실적도 굉장히 바닥도 많이 주고 굉장히 좋은데 거기부터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한만원 세월 이루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경쟁자가 나타나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석유도 저렇게 망가지는 게 뭐죠? 석유를 서로들 경쟁하고 있으니까 석유가 박살난 거잖아요. 철도
원래는 철이 일본이 1등했는데 포스코가 철강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눌렀죠. 신일본 제재를 누르고 1위에 올랐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철강 회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경쟁하다가 중국은 아직 박살이 나버리고 그래도 포스코는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지만 뭐죠? 마장이 나버렸죠, 주가가. 그죠? 그러면 한동안 경쟁이 붙으면 별 재미가 없는 거죠. 결국 한 10년 이상 상승하고 나면 지치더라. 요것만 생각하세요. 요것도 보면 IMF 때 바닥을 잡고 10년 올랐잖아요. 10년 오르니까 조정 들어온 거예요. 10년을 너무나 인기 있게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톡스가 뭐죠? 제목이? 이런 것도 보면 아주 아작났잖아요. 사실은 시세가 여기서 다 끝났거든요. 여기 상한가로 다 이게 사인 줬잖아요. 상을 내면서. 상한가는 바닥도 알려주지만 천정도 알려줘요. 그 뒤에 온 시세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가짜 신고가였죠. 요거 쓰세요. 가짜 신고가. 그래서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물었어요.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착한 일 해야 돼요. 현금 잘 내야 돼요. 그랬더니 저 늙은이가 뒤에서 일단 죽어야 돼요. 네. 죽어봐야 하긴 뭐 천당을 있는지 없는지도 만나보죠. 여기 부자 아빠가 주식 1000배 먹으려면 어떡하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기 투자해야 돼요. 단타하면 안 돼요. 뒤에 있는 할아버지 매수하고 죽어야 돼요. 죽으면은 올락내리락 하는 데를 다 버티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이 보면 감정이 개입돼가지고 이게 주식은 마음의 삽이라고 1000배를 못 먹어. 중도에 뛰어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참 묘한 거죠. 마윈이죠, 마윈. 남의 성공을 돕는 자에게 성공이 따라온다. 여러분 성공은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사장님을 성공시키면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중역이 됩니다. 월급 받으려고 일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월급 받다가 그냥 그렇게 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는 방법은 내가 직접 회사를 차리는 방법도 있지만 남이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일하면 노예야. 근데 사장님의 성공을 도와주면 내가 창업을 곁다리 한 거야. 사장님의 창업을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밤잠 안 자고 주야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놈이 있다면 회사가 사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놈을 동업자로 만들어야죠. 그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느 책에 읽으니까 저게 있더라고. 사장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 그래서 나도 내가 들어간 회사에는 무조건 사장님이 성공해야 된다고 죽으라고 이랬지 뭐. 그럼 내가 성공해요, 자동으로. 왜? 내가 없으면 그 회사가 안 돌아가죠. 여러분이 맡은 회사, 여러분의 있는 가게, 여러분이 종업원이라도 주인같이 한번 일해보세요. 근데 종업원처럼 일하시면 노예죠. 노예를 벗어나는 거는 늘 메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구멍가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 식당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종업원이지만 이 회사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지난번에 내가 창업을 하고 얘기할 때 직장생활은 노예다 그랬지만 그 노예 속에서도 주인이 있어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아셨죠? 직장인들 어린이날 다음에 어버이날은 안 노나? 스승의 날까지 다 놀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노는 날도 회사 가서 나오라고 안 해도 여러분 회사 나가서 일하고 뭔가 고민하고 그러면 회사에는 누군가 고민을 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린 인재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성공해. 이거 작년 4월에 작년에 이거 보고 제가 이 쿠팡 샀잖아요. 쿠팡 팔수록 적자 벗어났다. 쿠팡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지나봤더니 뭐예요? 지금은 이제 또 때가 왔죠. 쿠팡이. 그죠? 분장이 오긴 온가 보죠. 트럼프가 지랄하고 하루빨 조정하더니 탁 돌파하면서 사실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신고가 났다는 건 의미가 많은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가 신고가 났다는 건요.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 이런 거 여기 못 넘었잖아요. 이 자리 못 넘었다는 거죠. 하이닉스. 네이버도 넘었죠. 왜 얘들은 넘고 걔들은 못 넘었을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겠죠. 그죠? 좀 눌러야 될 텐데 안 눌러내요. 옵션 만기일이 5월이 있기 때문에 콜옵션이 너무 살찌면 잠깐 눌러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어쩌면 재미없잖아요. 장이. 약간의 좀 이렇게 접어줬다가 조금 접고 이렇게 가야지. 이 뻗쩍가면 이게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거 뭐냐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정부 정책이 부동산을 규제하잖아요. 그죠? 결국 정부 정책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쓰고 부동산 그 아파트 값이 비싼 데서는 세금을 걷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고 부동산에 올인할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에서 서서히 발을 빼야 되겠죠. 부동산이 앞으로 올라온다 해도 정부는 그걸 이용해서 세금 걷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부동산이 올라갈 동안 주식이 너무 소외됐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나라인데 코스닥이 세계 1등으로 강한 나라지. 거래소도 강하대.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 강한 거야. 코로나도 대응을 잘했잖아. 그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도 좋을 거고요. 그죠? 아무래도 수혜를 보죠. 이 주식 투자는 고통스러워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자체도 고통이에요. 삶이 고통이 없다고요? 고통이 있어요. 삶이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속에 주식이라는 그 걱정거리를 하나 더 얹고 사니까 주식은 걱정의 사업이죠. 걱정의 마음 사업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 99% 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눌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좋은 회사는 우상향한다. 좋은 회사는 내 돈을 은행에 나누는 것보다 낫다는 확신을 가지고 좋은 회사에 여러분이 조금씩 투자하면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얻으면 금액을 늘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인터넷도 잘 모르시는 분이 우리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주식 투자할 땐가? 이러면서 물어봤더라고. 뭘 사야 되지?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주식으로 공부를 좀 해라. 부동산은 사놓고 장기 투자하면 되는데 주식은 그렇게 안 된다. 왜냐면 주식은 이 상황에서도 지금 내려가는 종목이 있죠. 그죠? 이 상황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물론 부동산도 그래요. 지방 부동산들은 보면 엉망이야. 엉망이야. 많이 빠진 데는 엄청 빠지고 매매도 안 돼.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이 다 똑같아요. 지금 뉴스에 나는 거는 이제 잘 나가는 동네만 좀 나오는 것 뿐이지 잘 안 되는 동네는 잘 안 나와요. 고통과 성찰. 우리가 이게 투자에 대한 고통, 삶에 대한 고통을 잘 이해하고 성찰하고 명상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어디서 귓근육으로 뭐 들어가지고 주식 투자에 깨끗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철학이 없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다 잃어요. 돈을 벌려고 하기 전에 주식이라는 이 철학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 철학자잖아요. 그죠? 소액으로 홀로서기 연습해야 된다는 거지. 철학이 있는 여러분의 멘토를 찾아서 철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철학이 없으면 어렵고 힘들 때 다 항복하죠.